우리나라에서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연간 약 2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층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이 내용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방치하면 안 된다, 통증이 있으면 병원 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한 번 아프다고 해서 잘 가지는 않게 되는데 네. 많이들 그러지 않나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예.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깨에 어느 정도 손상이 누적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특히나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 통증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굽혔다가 펴는 이 두 가지 동작만 하게 되겠죠. 예. 근데 어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60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몸에서 거의 유일한 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시는 게 어깨의 구조입니다. 자, 지금 어깨를 보면 팔뼈와 그다음에 날개뼈라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 날개뼈가 서로 이 동전만한 사실은 한 500원 정도의 동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절면이 생각보다 적은데 관절면이 적으니까 360도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은 관절면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어깨에는 극상근, 극하근, 그리고 견갑하근, 그리고 소원근이라는 4개의 중요한 근육들이 어깨 관절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싸주는 근육들의 밸런스가 약간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약간 손상이 있을 때 어깨 쪽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통증들은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잠깐 무리를 했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살짝 뒤로 젖혔을 때 뜨끔하는 느낌들을 한 번씩은 다 가져보셨을 거예요. 예. 이럴 때마다 약간씩의 손상이 오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보통 병원에 오시지는 않죠. 이런 것들이 좀 더 누적이 됐을 때 그때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그만큼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깨 통증이 누적되지 않고 바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어깨 뭉침을 자주 일상에서 느끼니까 이게 질환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 근육이 뭉친 건지 구분이 어렵거든요. 네. 어깨 같은 경우에 이제 질환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깨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증상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팔뼈와 그리고 날개뼈를 싸고 있는 그 4가지 근육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전근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 회전근개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뼈와 뼈 사이에 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어깨의 충돌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세가 나쁘거나 아니면 내가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업무나 아니면 운동 같은 것들을 할 때 순간적으로 뜨끔하는 것들이 어깨 관절 사이에서 회전근개라는 근육과 힘줄들이 끼어서 나타나는 그 회전 충돌 증후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깨 회전 충돌 증후군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약하게 손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고무줄이 약간씩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힘줄과 근육들도 손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보통 이때 병원들을 많이 내원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회전근개의 파열 증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아니면 한 번 이상의 어깨 쪽의 통증을 겪었던 분들은 퇴행성 과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50견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50견으로 가게 되면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도 많이 줄어들게 되겠지만 뭐니 해도 환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예. 아니면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해서 비명을 지를 정도 이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불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50견도 50견이지만 어깨가 뭉쳤을 때 심한 경우는 아니라면 이렇게 좀 돌려주면 풀어지는 느낌도 드는데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는 방법들을 제일 먼저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안쪽에 지금 굳어있는 근육들, 사실은 근육이 굳어있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없으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에 내가 좀 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깨가 뻣뻣할 때 아니면 찌뿌두둥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는 어깨를 돌려주는 그리고 팔을 늘려주는 스트레칭만 하신다고 해도 증상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게 되죠. 예. 네. 지금 어깨 질환 얘기하시면서 여러 병증들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익숙하게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신 게 오십견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오십견도 사실 정확한 그 병명은 따로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십견은 정확하게 의학적으로는 견관절, 어깨 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유착성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착이 됐다, 어깨 관절이 서로 떡 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뜻에서 유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관절낭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인 관절염과 약간 차이점은 일반적인 관절염은 관절 주변의 염증이라든지 관절 연골의 염증을 얘기를 하는데 어깨 관절낭염이라는 거는 어깨뼈를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정리를 해보면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겨서 어깨가 잘 움직이지 않는 병을 유착성 관절낭염 그리고 오십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제가 1, 2, 3단계로 보통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3단계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퇴행성이 많이 진행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오십견입니다. 일반적으로 50대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십견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최근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컴퓨터를 많이 쓰거나 핸드폰을 많이 쓰는 이런 부적절한 자세가 누적이 되면서 30대, 40대에도 오십견이 나타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깨 통증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십견은 어떤 증상들 나타나나요? 네, 오십견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크게 호소를 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통증이죠. 예. 근데 그 통증의 양상도 일반적인 회전근개 쪽의 문제나 아니면 일반적인 근육성의 문제들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 환자분들이 가장 호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보통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야간 통증이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서서 앉아있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 통증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다가 보통 밤에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밤에 한쪽으로 돌아 누울 때 통증이 심해져서 그때 잠을 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결국 유착성이라는 아까 단어를 썼던 것처럼 팔을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뒤로 넘기는 동작들.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옷을 입는다든지 외투를 입을 때 팔이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엄청 불편해들 하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물건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 물건을 올릴 때 통증이 심해서 올리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관절이 굳고 팔이 등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열중시어 자세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등이 가려워서 등을 긁어야 되는데 팔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거죠.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오십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오십견의 증상들 앞서 설명해 주신 것들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깨 통증이 있거나 오십견이 있는 환자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등이 굽고 어깨는 말려 있고 목은 앞으로 쭉 빠져 있는 거북목의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내 상체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어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깨는 날개뼈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죠. 이 견갑골이 양측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 견갑골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방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근데 내가 등이 굽고 몸이 꾸부정한 자세가 되면 이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말려드는 부분들을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왜 문제가 되냐면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내 어깨가 외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옆으로 쭉 올라가서 귀까지 붙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라운드 숄더 상태에서는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기 때문에 말려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들려면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팔을 앞으로 빼서 이렇게 올리게 되거든요. 자, 이때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어깨의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충돌 증후군이 왜 문제가 되냐면 어깨와 그다음에 상완골 사이에서 이 공간을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에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근육과 인대 그리고 힘줄 이런 부분들이 위치를 하거든요. 이 힘줄이 계속 지속적인 충돌로 인해서 손상이 되면 그때는 회전근개의 손상이나 파열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깨에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회전근개 문제들이 바로바로 처치가 되고 그다음에 내 어깨에 교정이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시기를 놓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회전근개의 손상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50경까지 가는 거고 어깨의 문제는 그리고 항상 목의 문제와 같이 따라다닙니다. 한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활동을 못 해주면 그만큼의 보상을 목에서 해주고 등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목 쪽에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근육성이나 뭐 인대 쪽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내 등이 굽어 있고 어깨가 말려 있는 그리고 목이 앞으로 빠져 있는 이 3박자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교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때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먼저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춰드리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통증이 이미 있는 상태다. 그때는 뭐가 문제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침 치료나 한약 치료를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병원을 찾게 되면 원인을 알 수 있게 되니까 답답한 마음도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50개월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 하고 퇴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치료가 잘 이루어질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한방 치료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결국 통증이 가장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통증이 극심한 시기, 우리가 급성기에는 뭐 침이라든지 그리고 동작침이라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침을 맞은 상태에서 관절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동작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침이나 또 어깨의 염증이나 부종을 빼줄 수 있는 한약들을 통해서 일단 환자분들의 통증을 먼저 줄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된 급성기가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나 치료를 통해서 어깨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추나요법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어깨가 부딪히는 것들을 줄여주고 목이나 아니면 등 쪽 그리고 어깨 쪽에 걸리는 부하를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깨가 훨씬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 오십견이라는 병은 이름처럼 많이 쓰고 또 우리가 자꾸 운동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잘 풀어주고 좀 스트레칭 좀 해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깨 쪽에 무리가 됐을 때 이 무리가 된 부분들을 빨리빨리 풀어주면 괜찮을 텐데 지금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TV나 이런 것들을 오래 보다가 목이 앞으로 쭉 빠지고 어깨가 말려있는 라운드 숄더 그리고 거북목이 있죠. 이때 내가 몸이 너무 많이 굽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등을 펴고 턱을 약간 당긴 다음에 어깨에 손을 먼저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 다음에 어깨에 손을 댄 상태에서 최대한 포인트는 최대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을 움직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번 그리고 뒤로 10번 이렇게 스트레칭을 1차로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팔을 끝까지 쭉 펴시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 크게 원을 그려보시는 거죠. 이때도 포인트는 앞으로 10번 그리고 뒤로 10번을 할 때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원을 크게 그려보시는 거예요. 원을 크게. 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 해도 어깨에 걸리는 부하를 훨씬 더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8년 가까이 우리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주셨던 최우성 원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실 텐데요. 응원 보내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연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